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계획에 시동이 걸린 가운데 미국은 이르면 오늘 새 관세율을 확정합니다. 열대성 폭풍 버사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달걀 1,600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목요일 SBS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며 압박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자 배후인 이란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정준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을 내리기 직전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아직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은 요청 시 2분 안에 합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 수준의 공격을 시사한 겁니다. 이 같은 경고는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원유 수송로를 위협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티 반군은 홍해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려던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군사작전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의 봉쇄 선언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배가 처음으로 피격당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티를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규정하며 상선 공격이 계속된다면 후티는 물론 이란에도 중대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후티 반군에 미사일과 드론 장비를 비밀리에 보내고 항공편을 통해 혁명수비대 지휘관을 파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측은 즉각 답을 내놓지 않았고 후티 반군 측은 탑승객 전원이 민간인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확대 우려에 홍해 봉쇄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2달 만에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핵 프로그램 폐기까지 요구하는 미국이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준 걸로 관측되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이란 중부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을 며칠 안에 타격하겠다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평화적 핵시설을 파괴하려 한다며 그렇게 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가장 예민한 핵시설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적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기술을 이전하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미국 언론들은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할 길을 열어주는 셈인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며 이란과 5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사우디에만 예외를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We ought to be going in the other direction, and presumably that's why Trump was attacking Iran in the first place, was to stop them from being able to develop a nuclear weapon. 이스라엘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So from Israel's perspective, this puts in the position of having a neighbor, another neighbor, with the potential for nuclear weapons. 석유 수출길이 막혀 이란 전쟁에 불만을 가져온 사우디를 달래고 사우디 원전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계획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이르면 오늘 한국 등에 대한 새 강제 노동 관세율을 확정합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마스가 구호가 적힌 모자가 자리마다 놓여 있습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우리 시간 어젯밤 워싱턴에서 출범했습니다. 행사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대사,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등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센터 출범이 한미 협력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ore importantly, it is a symbol of Korea's strong commitment in supporting America's shipbuilding industry. Korea strongly supports President Trump's Maritime Action Plan. 특히 군함과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미국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강력한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 우리 돈 224조 원을 조선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 내 선박 생산량 등 구체적인 투자, 생산 성과를 사실상 압박했습니다. Talking is not a thing. It is vital for America to produce ships in America. Not talk about producing ships in America. 미국 내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Call the Department of Commerce. We will clear the regulatory roadblocks for you to build in America.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조선업 협력 추진도 본격화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르면 오늘 우리나라 등 60개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새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관세 압박을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의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 협의도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에게 유학생 비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면 한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조 장관이 후커 차관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미국에 유학생을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인 만큼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도 조속히 협의하자고 촉구했는데 미국 측은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알았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지연이 한미 안보 협의가 늦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미국 내 정치 일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 협의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협정이 한미 협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는 전략적 위상이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가 비자부터 안보 이슈까지 미 측의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통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닐라에서 SBS 김혜영입니다. 열대성 폭풍 버사의 영향으로 미국 곳곳에선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선 도로가 유실되고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00명 이상의 병력이 배치돼 수색과 구조 작업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100건이 넘는 구조 작업이 수행됐습니다. 한편 버사가 몰고 온 수증기가 버지니아와 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지에 폭우로 쏟아부으면서 추가 홍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버사는 이번 주말까지 남동부 지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당국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달걀 1,600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달걀 유통업체 미드웨스트 폴트리 측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텍사스 농장에서 생산된 흰 껍질 달걀과 방사사육한 갈색 달걀입니다. 유통기한이나 판매기한이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아칸소와 뉴멕시코, 미시시피주의 일부 소매점에도 유통됐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질병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맨하탄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한 남성이 행인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지 시각 오늘 오후 1시 반쯤 50대 남성 2명을 각각 등과 가슴에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으며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모두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만에 용의자를 붙잡았으며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선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을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주차된 차량에 문을 열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남성을 약 30분 뒤 다시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용의자가 흉기를 꺼내 경찰관 한 명을 다치게 하자 경찰관이 총격을 가했고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이후 메디슨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I'm still traumatized. It happened right here in my neighborhood. That's terrible. We talk about being a liberal community in Dane County, but we've always been first. Now we're second worst in the nation for racial disparities in our justice system. 현장에 있던 경찰관 4명은 모두 행정휴직 조치됐으며 위스콘신주 법무부 산하 형사수사국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 알라미토스에서 마체테를 든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보복운전 사건에 연루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이후 용의 남성이 병원 앞에서 마체테를 들고 배회하자 경찰이 투항을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면서 경찰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They were unsuccessful with those efforts. They then went to less than lethal, and that was unsuccessful also. And so then the suspect started to run in the direction of the officers with his machete, and that's when the officers made the decision to fire. 남성은 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찾았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LA 다저스가 2025 월드시리즈 우승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역대 월드시리즈 우승팀의 전통에 따른 행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선수단을 환영했습니다. 다만 무키 배츠는 최근 셋째 자녀 출산으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키케 에르난데스는 부상 재활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과 동시에 연방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메디키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신생아를 자동 가입시켜 26세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수천만 명에 이른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in 3 kids is underinsured. That's about 23 million kids in this country whose healthcare coverage is unable to meet their needs. That's absolutely unacceptable. 다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튜브 TV가 구독 자동갱신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750만 합의함에 따라 일부 캘리포니아 이용자에게 최대 $92의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2017년 2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유튜브 TV가 한 차례 이상 자동갱신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유튜브를 통해 직접 구독한 이용자입니다. 합의금 신청은 오는 8월 3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한 가운데 S&P 500 지수도 1% 이상 내렸고 다우 지수 역시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경기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4% 넘게 폭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거센 하방 압력을 가한 요인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였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유조선을 공격하고 미군은 이란을 잇따라 공습하면서 지정학적 위기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92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커지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7%를 넘어섰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핵심 기술주들의 타격도 컸는데요. 알파벳은 AI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를 최대 2,050억 달러로 대폭 올렸지만 대규모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7% 넘게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영업비용 증가가 매출을 상회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해 14%대 폭락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로 돌아서며 재무 부담 우려가 뚜렷해졌습니다. 다만 빅테크의 공격적인 AI 설비 투자 확대 소식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으로 작용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내일은 미 7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공개되는 가운데 시장은 다음 주 발표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권 크기의 새로운 폴더블 폰을 전격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다만 반도체 가격 폭등 영향으로 최고 용량 모델은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여권 크기로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과 비슷하게 가로로 긴 화면이 펼쳐집니다. 새로 출시된 갤럭시 폴드 8입니다. 휴대전화에 처음 도입한 4:3 비율 화면은 인터넷,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로로 긴 형태의 모델이 폴드 8 울트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가로로 접는 플립, 그리고 폴드 울트라의 3개 형태로 재편됐습니다. 폴드 8까지 그렇게 3가지 카테고리를 출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폴더블 제품, 모바일 폴더블 제품의 라인업의 완성형이 아닌가. 삼성전자는 신기술을 적용해 폴더블 폰의 고질병,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전작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고가는 전작보다 올랐습니다.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 최고 용량 1TB 모델 가격은 각각 315만 원과 345만 원, 처음으로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D램과 저장용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이 원인인데, D램 가격은 지난해 3분기 대비 6배, 저장용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는 9배 상승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급등이 전자기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칩플레이션이 본격화한 겁니다. 웬만한 냉장고나 그런 가전보다 훨씬 비싸다 보니까 체감되는 게 크긴 하죠. 막 당장에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애플이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 가운데 하반기 출시 예정인 첫 폴더블 폰의 가격도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성능 향상과 함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는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LA 총영사관이 한미 관세무역 포럼과 함께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광문철 회장이 이끄는 LA 한인상공회의소 제50대 회장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곽 회장을 비롯해 리킴 수석 부회장, 조앤리, 제이스노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이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광문철 신임 회장은 LA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한인타운을 할리우드 같은 문화 관광지로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LACD와 협력하여서 한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거주 지역의 한인타운으로부터 문화관광 한인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인타운이 더 번영하고. 이날 행사에는 잔리와 헤더 시의원,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 조성환 부총영사와 로버트한 LA 한인회장 등 주류와 한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미 관세 무역 포럼과 함께 오는 29일 미국의 임시 관세 종료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를 주제로 긴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섹션 301, 232 관세와 무역 협상 동향, 관세 소송 및 환급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과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줌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등록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뉴욕시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뉴욕 한인회관 6층 공간에 대한 재산세 면세 혜택을 1년 만에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한인회는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환급받게 됐으며 연간 약 11만 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은 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증빙자료 제출 끝에 면세 혜택을 되찾았다며 한인 사회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부가 국제한국어교육재단과 함께 올해 미국 내 한글 학교에 한국어 교과서와 맞춤형 교재 등 총 18만 5천 권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개발된 재외동포 유아용 한국어 교재가 보급되며 전 세계 배포 물량 4만 3천 권 가운데 2만 1천 권이 미국 지역에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내일 열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한국학교 수업 자료를 공개하고 현장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지원 계획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계 은행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려는 전화사기가 확산하면서 한인 사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발신번호 조작으로 실제 은행 대표 번호를 표시하거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계좌,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해 금융사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들은 고객에게 전화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은행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를 과거에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를 어느 정도와 범위로 강화하고 또 어떻게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 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선관위가 지난달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자 수를 일부러 틀리게 입력한 정황이 발견돼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것을 숨기려고 몰래 숫자를 고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다면 단순한 실수나 무능을 넘어선 범죄입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수사 과정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가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투표 인원을 넘어선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투표율 조작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정하는 경우 필요한 상부 보고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진끼리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작된 통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정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에 관여한 중앙선관위 직원과 경기도 선관위 직원 등 2명을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합수본은 당초 수사의 본류였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올해 한국의 장마가 사실상 다음 주 초면 끝납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폭우와 폭염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지만 장마가 물러간 뒤 다음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큰 더위라는 뜻의 절기 대서인 오늘 서울엔 지난 14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오른 겁니다. 너무 습한 날씨여서 좀 다니기에는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엔 오늘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철원에는 하루에만 12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위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게 뻗은 비구름대가 북한과 경기 북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를 뿌렸습니다. 반면 비구름 바로 아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마는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 일대까지 자리 잡으면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완전히 밀려나면서 장마가 끝나게 됩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는 장마 전선이 아직 완전히 밀려나진 않아서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엔 비를 내리겠고요. 일요일엔 중부지방과 경북에 장맛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비를 끝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장마 전선이 북한 일대로 완전히 북상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엔 올해 장마가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일요일에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으며 기온이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과거에도 장마가 끝난 뒤에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8월 강수량이 장마철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던 만큼 국지성 호우를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ent. They cut me off in this.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일본에는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덮쳤습니다. 도쿄에서만 하루 450명 넘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사람이 들어가 몸을 식히는 인간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문준무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나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춤추는 여름 축제로 유명한 기후현 구조시. 축제 기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노면 온도가 44도를 넘는 불볕더위 때문입니다. 역시 축제가 시작된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도 기온이 40도를 육박합니다. 最高に暑いです。ここにいたのは本当15分ぐらいでもう帰ろう。 호텔마다 응급 구호소가 마련됐고 광장에는 에어컨이 있는 텐트를 설치했지만 열사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도 폭염 피해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453명이 응급 이송됐는데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원을 돌보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풀을 깎던 남성 2명도 더위에 쓰러져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 시청 로비엔 이른바 인간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자판기 제조업체가 만든 냉방시설로 체온을 빠른 속도로 식혀줍니다. 冷蔵庫に入った感じですか。私暑がりなんで、すごくいいと思いますね。 쇼핑몰 건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린 음료수와 얼음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설치됐고 두세 개 층마다 에어컨이 달린 간이 휴게소도 마련됐습니다. 暑い時はここ来てアイスクリーム食べて、水飲んでは体は涼しい。ぜひ次もまた設置してほしいという声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벼수확이 시작된 농촌에서도 30분 일하고 30분 쉬자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농사 중 열사병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